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팬심을 조금 담아서 설레발도 조금 치고 오버도 조금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은 진지한 그런 분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시미안, 로비레이, 매치가 토론토와 계약한 것을 두고, 토론토는 본인들이 만든 새로운 훈련 시설, 그리고 본인들의 스태프, 코치진이 이 선수들을 다시 리그 정상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입한 거고, 이 세 선수는 토론토에 와서 다시 부활에 성공해서 대박 계약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었고, 단기적인 마치 계약 커플과 같은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프먼이 토론토로 와서 너무 행복하지만, 현재 토론토의 내부 상황, 그리고 체프먼의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체프먼과 토론토 역시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혹은 1년 반의 단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은 체프먼이고 조연은 시미언인데요. 체프먼의 수비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영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방향에서 체프먼의 수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꾸준하게 평균 이하의 수비를 보여주던 마커스 시미언은요, 2018년에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7 시즌에서 2018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마커스 시미언의 DRS는 마이너스 2에서 11로 13이 상승하고요. OAA 같은 경우 마이너스 8에서 1로 9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미언의 유격수 수비가 리그 평균 이하에서 리그 수준급의 수비로 바뀐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맷 체프먼이 2018년이 돼서야 첫 풀타임 시즌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2018년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른 맷 체프먼이 넓은 수비 범위로 시미언의 수비 범위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고, 이로 인해서 시미언의 수비 지표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맷 체프먼 효과는 단순히 수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시미언은 2018년을 기준으로 타격에서도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체프먼 덕분에 수비 부담이 줄어든 시미언은 2018년 F 3.9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요. 바로 다음 해인 2019년에는 F 7.6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단순히 체프먼 효과가 아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2020년 맷 체프먼이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자 시미언의 DRS는 7에서 마이너스 6으로 13이 떨어지고요. OAA 역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로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야구에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토론토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굴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도 훤히 보이실 겁니다. 리그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보여줬었던 시미언이 체프먼을 만나게 되면서 리그 수준급의 유격수가 된 것처럼, 이번 시즌 체프먼을 만나게 될 보 역시 수비 지표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 비셋은 가장 바쁜 오프 시즌을 보낸 선수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텍사스에 가서 툴로를 찾아가 수비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프 시즌 내내 수비 연습에 정진했던 보는 이제는 리그 최고의 삼루수와 파트너를 이루면서 그에게 수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미언은 맷 체프먼을 만나기 전까지 본인의 커리어 하이 F4가 2.1이었는데요. 맷 체프먼과 함께한 2018년, 2019년 본인의 F4 커리어 하이를 계속 경신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제대로 된 삼루수 없이 유격수를 보면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꼈던 보가 F4 4.9를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덜게 될 보가 4.9에서 얼마만큼의 F4 상승폭을 기록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맷 체프먼 효과는 맷 체프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뿐만 아니고 맷 체프먼이 3루에 위치하게 되면서 수비 부담이 줄어든 다른 선수들의 기록도 같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숫자로 나타난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우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수비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맷 체프먼 이전에 오클랜드에서 토론토로 와서 대박을 친 내야수가 2명 있습니다. 바로 조시 도널슨과 마커스 시미언인데요. 이 두 선수와 맷 체프먼은 오클랜드 출신이라는 점 말고도 토론토 타선의 절대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널슨과 시미언 모두 토론토로 오게 되면서 타순의 1번 혹은 2번의 위치에서 토론토 타선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조시 도널슨 바로 뒤에는 바티스타와 엔카나시온이 있었고, 시미언의 바로 뒤에는 게레로 주니어, 보, 그리고 테오스카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의 커리어에서 2번 타순을 가장 많이 쳤던 맷 체프먼 역시 토론토로 오게 된다면 스프링어와 게레로 주니어, 보 사이 2번 타자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맷 체프먼이 2번 타순에 많이 위치했었다는 것 말고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미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미언은 토론토로 온 뒤에 타격 메커니즘, 타격 자세 자체를 수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클랜드 시절 시미언의 타격과 토론토 시절 시미언의 타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클랜드 시절의 시미언의 타격은 팔과 팔꿈치가 몸과 조금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 낮은 공이나 바깥쪽 가운데로 오는 공에도 쉽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공들을 끌어치기에 편하게 타격 자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로 온 뒤에 시미언은 팔꿈치와 팔목 자체를 몸통에 극단적으로 붙이는 그런 타격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구 IQ가 뛰어난 시미언은 본인 뒤에 게레로 주니어, 보, 테오스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투수들이 자신에게 바깥쪽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무래도 시미언에게 바깥쪽 승부를 하다가 제구가 빗나가게 돼서 시미언이 출루를 한다면 그 뒤에 3명의 홈런 타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투수가 느끼는 부담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시미언은 상대적으로 안쪽이나 가운데로 오는 공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빠른 승부를 원한 투수들이 던질 가운데 높은 공이나 안쪽 공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한 시미언은 대박을 칩니다. 2019년 시미언의 홈런을 보면요, 가운데로 날아가거나 우측 펜스로 넘어가는 홈런도 종종 있었지만 2021년 시미언의 홈런을 보면 극단적으로 좌측으로만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33개의 홈런 중에 8개의 홈런을 바깥쪽 공을 쳐서 넘겨서 24.2%의 바깥쪽 홈런 비율을 보여줬던 시미언은요, 2021년에는 45개의 홈런 중 단 3개만을 바깥쪽 공을 공략해서 치면서 바깥쪽 공 공략 비율이 6.6%로 떨어지게 됩니다. 커리어 내내 우투수보다 좌투수의 공을 더 잘 공략했던 시미언이지만 2021년만큼은 좌투수보다 우투수의 공을 더 잘 공략하는 그런 타자가 됩니다. 토론토 타순의 보호를 받았던 시미언을 상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유인구를 잘 던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운데 높은 공 아니면 안쪽 공을 공략당했던 우완 투수들과는 달리 자완 투수들의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이 많았기 때문에 시미언이 토론토로 와서 바꾼 이 새로운 타격 자세가 좌투수들을 상대로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2019년 좌투수 상대 성적이 3할 9리 그리고 OPS 0.933이었던 시미언은 우투수 상대 성적은 2할 7푼 6리와 OPS 0.876을 기록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오히려 우투수를 상대로 2할 7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OPS 0.906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투수 상대로는 2할 4푼 3리의 타율과 OPS 0.78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시미언이 아니고 시미언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조금 길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 자세를 바꿨던 시미언이 텍사스에 가서도 그 타격 자세를 계속 유지할지, 그리고 토론토 타선의 보호를 받았기에 시미언의 작전이 통했는데 과연 텍사스에서도 시미언이 똑같은 타격 메커니즘으로 투수를 공략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시미언보다는 홈플레이트에서 떨어져서 타격을 하는 체프먼은 시미언이 했던 그런 접근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체프먼이 2번에 나오게 된다면 시미언이 받았던 그런 이점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21년 202개까지 치솟았던 그의 삼진 또한 2019년이나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타석당 4.3개의 공을 보면서 2021년 메이저리그에서 타석당 가장 많은 투구수를 기록한 타자인 체프먼이 2번에 위치하게 된다면 체프먼 뒤에 나오게 될 초구 바보 삼형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토의 많은 타자들이 초구를 좋아하지만 특히 작년 클린업 트리오를 쳤던 게레로 주니어, 보 비셋, 그리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는 진짜 초구만 보면 환장을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그들이기에 체프먼이 만약에 2번에 위치해서 최대한 많은 공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이들이 초구를 공략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 시즌
토론토 클린업 트리오가 초구를 쳤을 때, 그리고 그게 인플레이가 됐을 때의 성적을 보면요, 보 같은 경우는 타율 4할 6푼 1리에 OPS 1.170을 기록했고요, 블라디는 4할 5푼 1리에 OPS 1.34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테오스카는 타율 4할 6푼 8리에 OPS 1.418을 기록했습니다. 즉, 이 3명의 타자들이 초구 불나방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성적 또한 정말 끝내주는 성적이었습니다. 제가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거는 2021년 시즌이 흘러가고 시즌이 후반기로 갈수록 그의 평균 타구 속도가 살아났고, 부상을 당했던 2020년 초당 27.5피트였던 그의 주력이 2021년에는 초당 28.1피트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만약에 그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것이 사실이고 토론토 타선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도널슨 시미언 이상으로 토론토에서 부활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프먼이 토론토에서 보내게 될 2년은 토론토에게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락다운이 계속되는 동안 토론토의 메이저리그 코치진들은 마이너리그 선수들과 함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2명의 유망주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게 되는데요. 한 명은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가브리엘 모레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렐비스 마르티네스입니다. 특히 오렐비스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더니든에 합류한 후 더니든에 있는 토론토의 최신식 장비를 사용하면서 정말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의 타격 자세를 분석하고 수비 훈련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코치진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토의 코치진은 최근 보가 이미 유격수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렐비스 마르티네스에게 이번 시즌부터 마이너에서 3루를 더 자주 맡길 거라고 했는데요. 모레노의 경우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콜업이 시간 문제인 걸로 보이지만 오렐비스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내년 혹은 내후년 데뷔가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체프먼이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 오렐비스 마르티네스가 성장하는 동안 토론토의 3루를 맡아주고, 그리고 그동안 보와 오렐비스 마르티네스가 기회가 날 때마다 체프먼에게 수비를 배우게 된다면 토론토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토론토 프론트오피스의 최우선 과제는 보와 게레로의 연장 계약이고, 보와 게레로의 연장 계약을 위해서는 유망주의 발굴 또한 시급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보와 게레로에게 1년 최소 3천만 달러 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둘에게 모두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구단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가 주전 자리 몇 개를 채워줘야 어느 정도 팀 지출 밸런스가 맞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렐비스 마르티네스나 가브리엘 모레노 같은 선수들이 빨리 성장해서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게 토론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맷 체프먼 영입이 토론토 내야 수비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고, 맷 체프먼 본인 역시 토론토 타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격 성적이 다시 반등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맷 체프먼과 함께할 2년이 토론토 구단 운영에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맷 체프먼의 효과를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받게 될 보 비쳇, 과연 우리 보가 MVP급 선수로 이번 시즌 안에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로 내겠습니다. 자, 기승전 우리 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